안녕하세요. 파이터입니다. 5월 10일 야간 나스닥 진입 포인트, 시그널 차트를 이용한 진입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자, 이게 시그널 차트인데요. 자, 일단은 위에는 240틱, 밑에는 900틱. 시그널 차트는 틱 차트 가지고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분 차트는 잘 안 맞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파란색 구간은 매도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 노란색이 기준선으로 보시고 생명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하방에 파란색에서 놀면은 매도, 위에 붉은색 부분, 요 구간에서 있으면은 매수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선이 있잖아요. 선이 이 긴 선이 있는데 이거는 전저점 자리를 표시하는 선이에요. 자동적으로 이 선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이 길수록 밑에서는 매수 강도가 강한 자리. 이 길수록 이 자리를 깰 가능성이 매우 낮고 깨더라도 다시 올라오면 상승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이고요. 위에 이 저항선은 고점 자리거든요. 이 선도 마찬가지로 긴 선일수록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할 가능성이 높고 돌파를 했더라도 다시 무너지면 이쪽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야간장이에요. 야간장. 본장이 시작되고 10시 반에 본장이 시작되고 나서 밀렸을 때, 자, 밑에 일단은 이 저항 라인이 있죠. 지지 라인 있죠. 이 라인을 못 깨고 내려가면은 상승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간장에서는 상승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을 잘 못 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못 내려오고 위에서 맞고 떨어졌지만 못 넘었고 여기서 지지를 하고 양봉이 되고 요 5일 이평선을 넘어서서 붉은색 모양 구간으로 들어가면 이 붉은색 구간이 매수라고 말씀드렸죠. 노란 선은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 선을 넘어섰을 때 붉은색이 형성되면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매수를 하고 손절 자리는 여기 저점 자리, 직전 저점 자리로 손절 자리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잡고 홀딩을 할 때는 일단 붉은색 구간이 계속 형성이 되느냐 봐야 되고, 노란색이 상방향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느냐, 그리고 노란 선을 지키고 가느냐가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900틱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란 선이 상방향으로 형성되고 붉은색 구간이 형성되고 이 5일선 있잖아요. 5일선을 지키면서 지지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럼 위에 저항선이 뚫을 때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야지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붉은색이 형성되고 노란 선이 올라가고 붉은색 구간이 형성되면서 요 5일선을 지지하면서 양봉으로 뚫고 올라가야지만 여기를 뚫고 이 저항 지점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상승을 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홀딩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저항 자리를 뚫고 넘어갔으면 꼭 이렇게 한 번씩 눌립니다. 그래서 이쪽 윗부분에서 청산을 하셔도 되고요. 홀딩을 했을 경우에는 쭉 끌고 갈 수 있는 경우는 일단은 붉은색 구간에서는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예요. 그리고 노란 선을
깨지도 못하고 근처에도 못 오잖아요. 항상 이 노란선 근처에 온다 그러면 여기를 지지하고 반등을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서도 반등을 하죠. 그럼 포지션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도 여기서 지지를 하고 넘어가서 이 노란선을 넘어갈 때 매수를 해도 되고요. 양봉이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방향으로 갈 때는 이렇게 붉은색 구간이 계속 연결된다는 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쭉 가서 위에까지 먹을 수가 있는 자리예요. 하다못해 이 자리까지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잡아서 이 자리까지만 먹어도 뭐 한 5, 60포인트는 먹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가 66이니까 여기가 20 부근에서 청산을 한다 그래도 한 60포인트, 50포인트, 60포인트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보시면 이런 모양을 뭐 5분봉이나 1분 분봉을 보시면 여기서 매도를 자꾸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 음봉이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절대 이런 데서 매도하면 안 되는 자리. 바로 반등해서 올라가는 자리예요. 여기서 반등을 해서 이렇게 음봉 떨어진다고 이런 자리에서 또 매도를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900틱 기준으로 붉은색이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붉은색 구간이 형성되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무조건 반등을 합니다. 절대 깨지지가 않아요. 이 노란선은 깨지지가 않으니까 이런 데서는 절대 매도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쭉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방적으로 내려갈 때 매도 구간을 찾는데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자, 일단은 위에 고점 자리 형성하고 음봉으로 떨어졌어요. 그쵸? 음봉으로 떨어져서 요 노란선을 지지하고 다시 반등을 하죠. 근데 빨간색 구간도 계속 크게 가다가 여기서 하방으로 이렇게 꺾이는 순간이죠. 그러면서 붉은색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랬을 때 반등했을 때 위에 고점을 돌파하는지 봐야 되는데 음봉이 떨어졌죠. 그럼 돌파를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음봉이 떨어지고 요 240T 구간에서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 봉우리가 커서 이 노란색을 깨고 내려왔어요. 완전히 깨고 내려왔죠.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붉은색이 만들어졌는데 붉은색 봉우리가 작아요. 그러면서 음봉이 떨어지죠. 음봉이 떨어지면서 이 5일선을 깨면서 이 노란선을 깨고 내려오는 이 지점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도를 해서 홀딩을 할 때는, 자, 손절은 바로 직전 고점 자리가 손절 자리죠. 그럼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홀딩을 할 때는 일단 노란선을 올라타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노란선이 하방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럼 요 정도 여기까지 왔다고 보시면 계속 노란색이 밑으로 꺾인 상황이잖아요. 노란선이 밑으로 꺾인 상황이니까 홀딩을 할 수가 있네요. 여기서 양봉이 올라가서 반등을 한다 그래도 노란선이 꺾인 상황이니까 노란선 넘는지 안 넘는지만 보면 돼요. 못 넘으면 계속 홀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넘고 5일선도 살짝 넘었다가 5일선을 올라타고 5일선이 상방으로 꺾이지도 않고 하방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까지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보시면 밑에 지지 라인이 이 라인. 자, 여기 첫 번째 지지 라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지 라인은 이 자리. 그쵸? 여기 하방을 꺾었다가 본장 시작하면서 여기 뚫고 들어온 자리. 이 자리. 그렇죠? 첫 번째 지지 자리는 깼어요. 근데 두 번째 지지 자리, 여기 강한 지지 자리는 못 깨고 넘어오죠. 올라왔을 때 여기서 매수를 잡아야 되는 조건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는
올라와서 다시 노란 선을 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에 올라가서 노란 선을 못 탔는데 이 구간입니다. 여기 이 구간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 구간은 하방으로 깨고 내려와서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노란 선을 올라타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밑에 저점으로 가지 않고 다시 반등을 해서 다시 노란 선을 올라탔죠.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했잖아요. 본장 시작할 때. 그럼 여기도 그런 조건이 형성돼야 되는데 여기는 첫 번째로 노란 선을 올라타지 못하고 음봉이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노란 선이 하방으로 연결돼 있고 근데 노란 선을 올라타지 못했어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가 붉은색이 형성돼 있다 그래요.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위에 올라올 때 위에 저항자리를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봐야 되죠. 근데 여기는 저항선을 올라타지 못하고 다시 음봉이 떨어져서 붉은색 구간이 없어지면서 음봉이 떨어지면 이 노란 선을 깨죠. 노란 선을 깰 때 여기가 매도 자리. 손절 자리는 바로 윗자리. 그러니까 이거는 하방 추세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 노란 선이 생명선이라 그랬잖아요. 이 생명선을 넘어서야지 매수가 되는 거지. 못 넘어서면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선이 하방으로 형성이 됐다는 건 하방 추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홀딩을 할 때 이 노란 선을 넘는지 안 넘는지 봐야 되죠. 근데 보시면 못 넘고 5일선을 기준으로 밑으로 형성되면서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900틱 기준으로는 계속 홀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왜 그러냐면 노란 선을 못 넘어서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홀딩을 안 하고 이쯤 내려오면 뭐 익절을 해도 되죠. 왜 그러냐면 여기 강한 저항 자리가 또 있어요. 지지 자리가 있어요. 지지 자리를 깼다가 다시 올라가서 노란 선을 맞고 또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일단은 하방 추세는 뭐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으면은 하방 추세가 완성이 됐다는 건 뭘로 아냐면은 일단 노란색 기준선이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고 이 노란색 기준선을 못 넘고 있어요. 얘도 못 넘어요. 얘도 못 넘고. 그러니까 여기를 첫 번째를 못 넘었으면 두 번째도 넘는지 안 넘는지 봐야 되는데 못 넘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붉은색 봉우리가 됐을 때 보면은 강할 때는 큰 봉우리가 이렇게 계속 연결되면서 형성되는데 위에 봉우리는 조금 크죠. 근데 그 다음 봉우리는 작아요. 그랬을 때 첫 번째 봉우리에서는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매도를 해도 밑에 바로 지지 라인이 있을 때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상관이 없는데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양봉이 올라서 반등을 할 때는 여기서는 익절을 하든가 손절을 하든가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왔을 때 위에 저항 라인이 요 라인, 그렇죠? 여기 밑에 지지하던 라인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라인을 넘는지 안 넘는지 일단 봐야 돼요. 근데 못 넘고 하방으로 꺾이죠. 봉우리도 작아지고 그러면은 여기 또 노란 선을 깰 때 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일단 고점이 있잖아요. 고점이 있는데 여기 저항 라인을 깨고 내려온 라인을 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라인은 못 넘었죠. 못 넘으면 여기서 다시 노란 선을 깨고 내려올 때 매도. 손절은 바로 위 고점 자리 매도. 그렇게 해서 쭉 형성돼요. 형성돼서 이제 여기 지금 이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 강한 지지 라인, 길게 선 라인 이 자리를 못 깨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이 부분을 봤을 때 여기서도 우리가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매수를 해서 위에 고점을 넘어야 돼요. 고점을 넘어야 되는데 이 자리거든요. 그쵸? 이 고점을 넘는지 안 넘는지 봐야죠. 봐야 되는데 고점을 못 넘고 꺾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노란 선을 넘어섰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일단 여기 저점이죠. 근데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다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 저점을 깨야 돼요. 그런데 여기 밑에 강한 지지라인이 있죠. 근데 지지라인까지도 깨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양봉이 나와서 반등을 해요. 그랬을 때 요 노란 선을 넘어서고 붉은색이 형성되면 여기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매수를 해서 홀딩을 하는데 위에 고점 자리가 저항 자리잖아요. 요 고점 자리가. 그럼 이 자리를 넘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못 넘고 꺾이니까 여기서 음봉이 떨어지면 여기서는 익절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넘어갈 때는 양봉으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음봉 떨어지면 못 넘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려왔어요. 일단은 밑에는 지지하고 있으니까 지지하고 있는데 여기 900틱 보시면 붉은색 구간이 형성이 됐는데 봉우리가 형성이 됐죠. 근데 맞고 떨어져서 21선을 살짝 깼어요. 그랬을 때 반등을 하잖아요. 붉은색 구간 안에서는 반등을 한다 그랬잖아요. 살짝 깼는데 일단 이 노란 선을 지지하고 반등을 해요. 반등을 했다면 그럼 여기 고점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넘어야 되는데 깨고 내려왔다 올라타서 붉은색이 형성됐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바로 음봉이 떨어져서 노란색을 깨고 내려올 때는 여기서는 무조건 매도를 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바로 윗라인이고요. 자, 여기를 못 넘고 맞고 음봉이 떨어져서 요 노란 선을 깼어요. 그랬을 때 매도. 손절 라인은 바로 이 윗라인. 그래서 홀딩을 했을 때 노란 선을 못 넘고 저 5일선, 이평선을 밑에서 계속 놀면서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홀딩을 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쪽에 와서 익절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라인을 또 볼게요. 여기가 18,195자리. 여기 강한 지지라인이죠. 1차적으로 여기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럼 이 지지라인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자, 여기 라인이 봅시다. 18,195자리. 95자리가 여기거든요. 이 자리를 깼다가 다시 올라탔잖아요. 올라타면은 바로 이 노란 선을 올라타고 붉은색이 형성되면 바로 매수. 바로 매수. 여기서 바로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매수 들어가고 홀딩을 하는데 홀딩 조건이 뭐예요? 홀딩 조건이 일단 홀딩 조건은 붉은색이 형성되고 노란 선이 상방향으로 유지되는지, 그리고 이 5일선, 이평선 위에서 노는지, 위에서 노는지를 봐야 돼요. 일단 이 노란색 기준선을 깨지 않아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홀딩을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떨어졌어요. 여기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포지션이 없다 그러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저 올라가서 다시 노란 선을 타면 여기서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가 하방으로 떨어졌을 때 보시면 노란 선을 지지하잖아요. 붉은색 구간에서는 떨어져도 항상 반등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 올라타면 매수를 해서 위에
이 정고점 자리를 돌파를 해야 돼요. 돌파를 해야 되는, 돌파를 못하고 음봉이 맞고 떨어지죠. 다시 요 노란 선을 깨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서 익절을 해야 되죠. 아니면은 포지션이 없다 그러면 요거 노란 선을 여기를 깼다가 올라와서 다시 노란 선을 깨고 내려갈 때 매도를 쳐도 되는 자리고. 자, 그러면 내려왔어요. 자, 내려왔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매도할 수 있는 게 근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일단은 노란 선을 깨고 내려갔는데 다시 양봉이 나서 올라와요. 올라왔는데 이 노란 선을 못 넘고 음봉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밑으로 내려서 아까 여기가 강한 지지 라인이 있는 자리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밑에 저점 라인이, 여기 강한 지지 라인이 있는 라인,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고 반등을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반등을 했는데 여기 노란 선을 넘으면 매수인데 못 넘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란 선을 넘어서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 그래서 올라올 때 유지되는 거, 홀딩을 했을 때 넘어가는 게 노란 선 올라타고 붉은색이 형성되고 요 5일선 위에서 놀고, 이랬을 때는 홀딩을 할 수가 있어서 위에 고점 자리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고점 자리를 넘는지 못 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지금은 이제 한시를 넘어가는 자리니까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는 거죠. 횡보를 하는 것도, 횡보 자리에서도 박스로 놓고 위에 고점 자리 음봉 떨어지고 그랬을 때 우리가 매도할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이 횡보 자리는 990틱 기준으로 보시면, 횡보 자리는 990틱 부분으로 이 노란색을 넘나들어요.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런 데가 횡보 자리. 근데 지금은 밑에 하방을 확인했기 때문에 상승적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도 높여가고 있죠. 그래서 위쪽에서도 보시면 여기가 강한 고점 자리, 두시경이거든요. 두시경에 보시면 여기 이런 자리는 강한 저항 자리잖아요. 그리고 또 위에 저항 자리가 여기가 있잖아요. 긴 선 라인은 강한 저항 자리. 그럼 이 라인을 돌파를 했어요. 여기를 돌파를 해서 돌파를 했는데 그 다음 라인, 그렇죠? 그 다음 라인 여기 자리를 못 넘잖아요. 여기가 위에 라인이 257, 그 다음 라인이 249. 그렇죠. 여기 라인을 못 넘으니까 이런 라인을 그어 놓고 여기서 힘이 약해지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밑에 붉은색 구간에서는 항상 반등을 한다 그랬죠.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가서 못 넘으면, 아니면 요 라인을 깨고 나서 요 노란색 라인을 깨고 내려오면 여기서 매도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붉은색이 강하게 형성이 돼 있는데, 붉은색이 이렇게 강하게 나왔으면은 여기를 깨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를. 근데 다시 여기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데 다시 위에 저항도 못 넘고 요 정고점 자리는 넘었는데 정고점 자리를 다시 깨고 내려오는 자리가 여기 매도 자리. 그래서 여기 노란 선을 깨고 내려오는 거죠.
횡보 자리에서는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평선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한 번만 봐도 알아요. 위에 고점 자리도 있고 밑에 저점 자리 있는데 여기가 넘어갈 때 이 고점 자리를 넘어가야지 추세로 가는 건데 못 넘으니까는 밑으로 내려왔는데 여기 저점 자리를 못 깨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요 상태만 보더라도 아 이제 횡보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방향이나 하방이냐 강하게 넘어가려 그러면 강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붉은색 상승적으로는 붉은색이 계속 연결이 돼야 돼요. 붉은색이 이렇게 꺾이고 그러면 안 돼요. 꺾여서 노란 선을 깨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계속 상승적으로 연결돼야 되고 하락적으로 연결되려고 그러면 이 노란 선을 올라타면 안 되죠. 여기 같이 노란 선을 올라타지 않고 계속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횡보 자리고 위에 박스 자리에서 매도를 할 수 있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 여기도 보시면 요 저점 자리잖아요. 요 저점 자리. 요 저점 자리. 이 자리. 그쵸? 얘는 요렇게 그어놓고 밑에도 보시면 이 자리. 그쵸? 이런 자리에서는 바로 올라타면 노란 선을 올라타면 매수를 바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 자리 못 깨고 여기서 양봉이 딱 장대 양봉이 딱 올라탔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요 5일선을 올라탔다 싶을 때는 그냥 매수하면 되죠. 이런 데서. 그래서 쭉 홀딩을 할 때 조건은 그랬잖아요. 노란선 올라가고 있고 붉은색이 형성됐고 구간이 형성되고 이 5일선 위에서 놀면서 홀딩을 해서 정고점까지 본다. 정고점 넘는지 안 넘는지 보는 거죠. 정고점 못 넘고 다시 빠졌을 때 이쪽에선 못 넘는 거나 익절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넘었어요. 넘었을 때도 위에 넘었는데 여기 고점 자리에 또 있잖아요. 여기 강한 고점 자리가 저항 자리 58자리 58자리를 넘었어요. 그쵸? 넘었죠. 하나 넘었죠. 둘 넘었어요. 그쵸? 둘 넘고 셋 넘고 넘었는데 못 넘고 다시 노란선 깨지면 이렇게 요 노란선 깨진 자리에서 매도. 우리가 추세로 갈 때는 넘고 내려왔다가 바로 반등을 해서 떨어지면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횡보 구간에서는 못 넘고 내려올 때 이 노란 선을 깨면 그냥 매도를 하시면 돼요. 그게 좀 달라요. 여기서도 보시면 붉은색 구간에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붉은색 구간에서 반등을 못해요. 반등을 해도 살짝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횡보 구간에서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밑에 내려왔을 때도 저점까지 횡보 구간에서 쭉 내려오지 않아요. 절대. 그러면 밑에 지지라인을 확인을 해야죠. 지지라인을.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다시 반등을 하면은 거기서 매수를 해야 되죠. 근데 지지라인이 지금 이 자리인데 여기 라인, 여기 맞고 올라간 라인인데요. 아니면은 이 라인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횡보 자리 추세 라인은 이 뚫고 올라간 자리를 강하게 기준선 지지나 저항 라인을 잡으면 되는데 횡보 라인에서는 이게 안 맞더라고요. 이런 게 여기를 깨고 더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횡보 라인에서는 이렇게 노란색이 올라타면은 매수를 바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짧게 횡보 라인에서는 추세로 길게 가지 않기 때문에 짧게 먹고 나와야 되는 자리. 그래서 시그널 차트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시그널 차트 이용 방법도 설명해 드리고요. 교육이나 뭐 리딩도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지신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쪽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